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 어려워졌습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홍상훈 차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의무 착용이 시행이 된 건데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첫날 분위기를 좀 저희가 먼저 전해 듣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잘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한 불편 사항 민원, 승객과 다툼 민원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건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을 하려는 승객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운수 종사자는 지난 1월 29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저희 서울 시내버스 업계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 다만 모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홍보와 계도,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상적으로 승차 거부 시에는 운송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사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당국인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였고 예. 해당 운송약관도 개정하였습니다. 승차 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된 상황입니다. 예. 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역 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방송이 수시로 송출되고 있다고 하던데 버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대중교통 10대 이용 수칙 홍보물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물을 버스 내부에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처럼 저희 시내버스도 음성 안내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실제 저희도 아까 관련 소식 인터뷰 나누면서 제 경험담을 그 전문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깜빡이 꼭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막무가내로 탑승하려는 승객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일정 부분 그 어떤 즉각적인 상황에서 타협이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가져오셨으니까 손수건이라도 맞게끔 하면 그 승객을 타게끔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어떤 타협안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는 6월 1일부터 예. 운수 종사자하고 차내 탑승하신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감염병 유증상자를 위한 응급용으로 승객용 마스크를 운수 종사자가 보관 중일 때 예.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저희가 응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 차내 탑승하신 승객들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선생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 착용에 이제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위험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강화된 이번 조치로 감염 차단에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와 대중교통 이용 10대 수칙 등 생활 방역과 생활 패턴 변화 등을 통해서 감염 차단이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기를 저희 시내버스 업계도 내심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조치라고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실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요. 내일부터 고3에 이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순차적인 개학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학생 승객들이 늘어나겠죠. 그 버스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운전기사와 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 어떤 게 있는지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 버스업계도 가장 고민스러운 좀 부분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승객들이 자주 접촉하시는 시설물은 매 회차 시마다 저희가 방역 소독 활동하고 있고요. 정류장 승차대도 주 1회 이상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전 차량에 대한 살균 소독하였으나 운행 시 창문 열어두기 등 여러 조치들도 병행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와 버스업계가 방학 감축 운행을 정상 운행화시켰고요. 예. 차내 혼잡도가 130% 이상 발생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증회 운행도 고려 중입니다. 예. 이런 혼잡도가 계속될 때는 예비차 투입을 통해서 혼잡도를 좀 완화시키고요. 이런 3단계 대책을 지금 이미 마련 중입니다. 버스 혼잡도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마 저희가 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 혼잡도에 대한 부분 뭐 물론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혼잡도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30%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일반적으로 그 버스 우리가 아는 그 시내 버스라고 표현하자면 몇 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버스가 46명이 정원이라고 보면요. 예. 주차 인원이 60명 이상일 때 저희가 예, 예. 혼잡도 130%를 잡고 있고요. 예. 이러한 정보들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BIT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토피스를 통해서도 버스 도착 정보 홈페이지인데요. 이쪽 예.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명 이상이 됐을 때 혼잡으로 좀 표시가 되고 예. 이랬을 때 저희가 혼잡 표시를 내보내게 되고 시민들께서는 이 버스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너무 혼잡한 버스일 때는 탑승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버스를 탑승하신다든가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분위기 어땠는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홍상훈 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